제 눈길을 사로잡는 숄이 그닥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매거진에서 딱 눈길을 사로잡는 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숄을 많이 떴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숄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숄이 그닥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매거진에서 딱 눈길을 사로잡는 숄이 하나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칼라라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여기 반한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워낙에 레이스 니팅을 좋아합니다만, 여기 반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꽃무늬 같은 이 장미 모양 비슷한 요 케이블 모양, 요거에 굉장히 반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양들 있죠, 이 꽃무늬 같은 거. 네, 책을 받아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라블리의 레인 매거진 이슈 7 페이지에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사진들. 네, 꽃무늬가 들어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사이즈가 제가 볼 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지난 라방에도 입고 있었죠, 제가 그 숄. 뭐였죠? 미드서머 로즈 숄이었나요? 그것만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꽤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작심하고 시작해야 될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탐이 나네요. 네, 탐이 나요. 케이블 모양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는 모양이고요.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터 탭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끝에 가터로 쭉 돌아가면서 탭이 달려 있는 그런 모양.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삼각형 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점점 갈수록 레인 매거진은 예쁜 게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 뜨고 싶은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다 떠보기도 전에 다음 건이 나온다는 게 구멍이긴 하죠. 어쨌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사이즈 보세요. 네, 상당히 크죠? 분명히 이것도 미드나잇 서머 로즈 숄처럼 미드서머 로즈 숄이었나요? 그때 제가 연장했던 이유도 그 숄 뜨시는 분들 시간이 정말 부족했단 말이죠.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케이블 모양으로 이 꽃무늬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하얀색 꽃을 피우고 싶은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작품 사진에 하늘색 비슷한 흰색, 약간 희끄무리한 하늘색 빛깔의 사진이 그런 건지 원래 색깔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끄무리한 하늘색 같은데, 꽃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불끈불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숄은 한번 잡으면 정말 작심하고 떠야 되기 때문에. 자, 대망의 레인 레인 매거진 본사에서 하는 스티킹 칼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보스랑 그 다음에 마리트 요 두 가지 패턴 눈여겨보실만 할 거예요. 요 패턴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스티킹 카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디건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라면 코 잡을 때 코스의 압박. 네, 뭐 위에서 아래로든 아래에서 위든 하여튼 숄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핸드 다이니안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메인 컬러, 그 다음에 CC, A, B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목 부분까지는 밑에서 위로 라운드로 뜨게 있습니다. 목 부분만 앞뒤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센터가 스티크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나온 그 내용 요 안에 보시면, 제가 그 잡지에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직접 요 잡지 받으셔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안에 보시면 리본 밴드가 들어갑니다. 이 디자인에 보통 가디건을 스티킹 하시는 분들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리본 테이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틱을 하고 나서 그 버튼 밴드가 될 부분 뒷면에다가 리본 테이프를 대는데, 그 리본 테이프 보통 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 테이프를 이렇게 대주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한 아주 전통적인 스티킹하는 카디건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스티킹을 하고 나서 버튼 밴드를 붙이고 리본 테이프를 붙였을 때 이 버튼 밴드가 잘 유지되는,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단축 구멍이 또 길이를 유지하고 있고 벌어지지도 않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전통적인 기법의 가디건이에요. 뒤에 천 같은 거 왜 있나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셨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전통적으로 가디건이나 그다음에 보통 가디건에 많이 쓰긴 하는데, 스웨터도 사실은 여러분 스티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스티킹을 하는 부분이 소매였다면, 이 암홀을 스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법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버튼홀을 스틱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테이프를 씁니다. 보통 사리 테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리 테이프이 실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크 테이프이 일정한 밀리미터로 재단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제 빈티지 샵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해외에 빈티지 샵이나 크라프트 숍에 가시면 그런 거 파는데, 특별히 예쁜 전통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테이프들 같은 경우에 막 자잘한 꽃무늬 같은 거 막 있습니다. 왜 옛날 빅토리아 시대에 그런 문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막 자잘한 꽃무늬 이런 거. 그런 게 새겨져 있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길이니까 한 이 정도? 한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 마를 롤로 말아서 팔아요, 보통 해외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돼가지고 잘라서 쓰시는데, 바느질로 뒤에다가 백스티치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킹을 하고 나서 버튼 밴드를 만드실 때 그 버튼 밴드 뒷면에다가 그걸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추가 달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구멍을 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디건 자체에 구멍을 내면 그 밖에, 그 안쪽에 사리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천이 막혀 있잖아요. 구멍이 막힌 상태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단추를 끼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천을 재봉틀로 단추 이렇게 다는 지그재그로 막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날카로운 칼로 단추 구멍 내는 거 있죠. 그 스티치를 쓰지 않으실 경우라면 그냥 사리 테이프 붙인 상태에서 단추 구멍만 내셔도 사실 그 안에 단추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반대편에 이제 단추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겉에가 단추가 나올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추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고 겉에는 밴드만 있고 단추는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단추를 밖으로 내시고 싶으면 안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에 맞춰서 소잉 머신으로 이렇게 단추 구멍을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이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그게 귀찮거나 재봉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사리 테이프 붙인 다음에 안에다 후크를 많이 답니다.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두고요. 왜냐하면 이제 버튼 밴드나 이제 밴드가 스티치가 벌어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힘을 좀 주기 위해서 밴드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밴드 반대편 천이 닿아 있는 그 부분에 후크를 달아요. 그래서 후크를 연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겠죠?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그런 카디건, 스티킹하는 카디건에 리본을 단다는 거. 요거 디자인이 그걸 쓰고 있네요. 요즘 패턴에서 이런 거 보기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패턴에는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분명히 패턴 자체에 말이 없어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아예 몰랐던 분이라면 뜨개 이런 거를 쓰나 하는 걸 아예 모르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가디건 자체에 약간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 리본 자체도 예쁜 걸 쓰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는 그 면이 보이면서, 그죠?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매칭해서 쓰시면 좋거든요. 예쁘게. 네, 그렇게 쓰실 수 있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자잘한 꽃무늬,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꽃무늬들이 들어있는 리본 테이프를 썼어요. 소잉 배울 수 있는 공방에 가면 파는 데 있어요. 네. 보통은 그 전통적인 그런 가디건들 옛날 빈티지 웨어 보시면 실크를 씁니다. 테이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느낌 내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공방에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 리본 테이프 구입하실 때 실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디건 예쁘게 완성되면 공임 조금 드리고서 소잉샵에 맡겨야겠어요. 근데 소잉샵들이 잘 하나요? 저는 한 번도 소잉샵에 그런 걸 맡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맡겨보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소잉샵에 맡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사진을 보여드리면 알아서 그런 걸 해주시나요? 테이블 대고 이런 것조차도? 저는 제가 다 하고 해서 맡겨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맡기면 편할 거는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재봉보다는 뜨개니까 재봉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해주면 더 예쁘게 된다면 좋겠죠. 근데 사실 손으로 하셔도 여러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바느질을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리본 테이프 다는 거. 단추 구멍 직접 내자가 틀리면 가디건 손상될까봐. 그거는 이제 리본 테이프 대시기 전에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단추 구멍은 이미 버튼 밴드에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본을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연필로 그립니다, 선을.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재봉에다가 먼저 그 지그재그를 먼저 해놓고요.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 그 뾰족한 바늘로 트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디건이 다칠 일은 없어요. 단지 이제 바느질을 잘 못하면 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하셔야겠다. 손바느질을 조금.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약간 박음질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재봉틀이 있으면 더 편하실 테고, 이도 저도 아니다 하면 맡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맡긴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어디다 맡기는지 해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 없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천에 쓰는 풀이 있어요, 여러분. 천에 쓰는 풀로 미리 한번 대놓고 바느질만 살짝 하셔도 되는데, 네, 요새는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찾아보면 요새 편한 제품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시침핀 말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요새는 그런 재봉용품을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되게 애매한 그런 에지 부분에 바느질하기 좀 힘든 부분, 요럴 때는 풀로 그런 거를 붙여놓고 시침핀 안 쓰고 바느질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게 나왔는지. 요게 지금 앞면도 스티킹 해야 되는 거고 소매도 스티킹 해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총 세 가지 색상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컬러 하나,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컬러 2개가 쓰이는데, 한 단에 컨트라스트 컬러가 2가지 동시에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2가지 실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전통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양조차도 좀 약간 전통적인 문양이긴 해요. X표도 있고, 보통 페어아일에서 크게 무늬가 있고 그 다음 자잘하게 밑에 X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게이지의 밸런스를 주기 위한 문양이기도 해요. 아주 큰 문양이 한 몇 단을 지나가고 나면 작은 무늬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것들이 게이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문양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옷이 나올 것 같네요. 이 옷을 만들면. 네, 무늬 자체도 그러네요. 막 X자, 십자, 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꽃무늬가 두 가지가 중간에 X 무늬가 들어가는 꽃무늬가 중간에 하나씩 박혀 있어요. 무늬가 두 가지씩. 그러네요. 전 요 패턴도 마음에 듭니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그 쌀이를 여기서 어디서 구하시나요? 리본 테이프이 저는 없는데 그걸 또 사러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없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여기처럼 하시려면 그걸 돼야 되는데 안 돼도 사실 만들 수는 있죠. 아무 상관없는데 왠지 사진에 이게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죠. 요 위에 단추 3개가 똥똥똥 돼 있는 귀여운 그런 모양의 여기 보시면 단추 보이나요? 귀새 단추 밑에서부터 위로 뜨는 형식이고요. 앞트임이 있는 스웨터입니다. DK 울 안에다가 레이스 모헤어를 같이 섞은 실크 블렌드, 그러니까 실크 클라우드 같은 그런 모헤어를 섞은 거예요. 실크 블렌드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라방 보면서 마이로 템포 뜨고 있는데요. 실 너무 좋아요. 페어 아일 뜨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조금 전 스틱 카디건 뜨기는 어떤가 해서요. 마이 스티킹 하시기는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단지 마이로 스티킹을 하시려면 반드시 스티킹 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실들은 스티킹 하기 전에 전 작업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실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 같은 경우에는 스틱하기 전에 전 작업이 필요해요. 재봉이든 손바느질이든 코가 올이 풀리지 않도록 전 작업을 하시고 스틱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CV 니치라면 벌치실이 스티킹 하기에는 좀 더 좋습니다만 벌치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얇죠. 마이실이 조금 DK 웨이트고 사실은 초보든 뭐 중급자든 처음 페어아일 하시는 분이든 마이실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수업에서 페어아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마이실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없는 실이에요. 신축성도 상당히 좋고 블렌딩감이 좋기 때문에 페어아일 하셨을 때 퍼커링이 거의 없어요. 초보자가. 그러니까 퍼커링이라는 거는 천이 울질 않아요. 보통 처음 페어아일 하시면 많이 울고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스티치가 어떤 스티치는 더 크고 어떤 스티치는 더 작아서 색깔이 더 잘 보이거나 덜 보이거나 이런 게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마이 같은 경우는 실 자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커버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아요.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블로킹하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퍼커링이 없어집니다. 마이실은. 근데 마이실만 쓰시다가 벌치실을 페어아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게 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마이실은 페어아일 하실 때 조금 더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훨씬 좋은 편이고요. 벌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급자 이상 되신다 하면 벌치로 페어아일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티킹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실이에요. 물론 전 작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스티킹 하시기 전에 바느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마이만큼 금방 올이 풀린다든지 하진 않아요. 대부분 바느질을 하고 나서 스틱을 하시는 경우 올이 풀릴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벌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이 좀 더 잘 서로 묶여있는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뒤에 백스티치를 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벌치는. 그래서 마이랑 그 다음에 벌치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둘 다 저는 페어아일 수업에 사용을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마이실을 적극 추천하고 내가 좀 페어아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벌치실도 추천할 만합니다. 둘 다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단지 힘 조절이 아직은 안 된다 하시면 그래도 마이실이 낫겠죠. 그리고 스티킹은 둘 다 어떤 실로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사실은 아크릴 성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슈퍼워시안이 아닌 경우 스티킹 하시는데 나쁠 실이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은
100% 천연 재료. 가장 좋은 건 울 베이스예요. 울 베이스. 어떤 거든지 간에 스티킹 하시려면 울 베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성분을 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브 블렌드는 전부 다 시브에 나오는 모든 실들은 다 천연이기 때문에 딱히 뭐 스티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모헤어 섞인 거. 지난 라방에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실크 클라우드 설명드렸죠. 공방장이 추천하는 패턴 거기 보시면 실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실크 클라우드 쓰시면 여기서 원하는 모헤어 실크 블렌드 얀을 얘기하는 그거에 딱 맞는 적합한 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합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굳이 합사를 안 하셔도 이 도안을 뜨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크 블렌드가 된 그러니까 실크 클라우드 같은 그런 실을 쓰시면 아무래도 털이 송송 있잖아요. 옷을 다 만들고 나서 그 포근하고 기모감이 있는 그 느낌이 확실히 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실크 블렌드를 쓰기도 하고요. 실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양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작품 하시는데 보통 미디엄 사이즈 정도 하시면 두세 차례 하시면 한 작품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섞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거는 본인 개인 취향이겠죠. 그런 털이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표지에 나온 요 작품은 네, 모헤어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레이스 굵기의 실크 블렌드. 네, 실크 클라우드가 딱 레이스 굵기의 실크 블렌드거든요. 오늘 이 방송 놓치신 분들 공방장 채널에서 오늘 방송 부분 편집된 부분 올라갈 텐데 오늘 라방 보셨다시피 우리가 매거진 데이에는 항상 라방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본에는 짤막짤막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골랐던 요거 같이 할 거라는 거, 애플사이트 같이 할 거라는 거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 인사이트카 들어오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요 패턴 공방장과 함께 만들어 보실 분들 3개월 동안 화이팅 하면서 달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 또 여러가지 위프랑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